네, 안녕하세요. 조현경 논술 강사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서 오신 만큼 핵심적인 내용들로 빨리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소개는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저는 조현경이고요. 지금 보시겠지만 자료에서 네, 출력본으로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지금 17년째 인문논술 강사로 계속 목동과 대치와 중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선에서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킨 강사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입시의 방향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을 잘 지키는 것, 작은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좀 체감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정확한 목표와 전략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략이라고 한다는 거는 목표에 적합한 방향성을 세우는 거니까 그것의 시작점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입시는 교과와 종합과 논술, 그러니까 뭐 특기자 전형 같은 조금 예외적인 전형을 제외하고 요 세 가지가 크게 수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능 중심으로 진행하는 정시 전형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전형을 사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전략하고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단순하게 좀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 내신 1, 2등급은 사실 저 네 가지 중에서 교과와 종합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신 3.5를 넘어가면 사실 논술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내신 등급대는 내신 2.5에서 3.5 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신 2.5에서 3.5 요 등급은 사실 목표에 따라서 전략의 방향이 되게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인서울까지가 목표다라고 하시면 교과하고 학종 중심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위권 대학까지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2.5에서 3.5는 사실 원하는 만큼의 대학을 지원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2.5에서 3.5까지는 서울 중상위권 이상을 생각한다면 논술을 생각하셔야 되고, 내신 3.5를 넘어서면 사실상 교과나 종합으로 인서울은 어렵기 때문에 논술은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띄워놓은 것처럼 내신 3.5에서 6.0 요 등급대가 사실 논술에서는 가장 주력 등급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6등급이 넘어서게 되면 내신에서 감점이 있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등급대가 논술에선 가장 중요한 등급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6등급이 넘어선다라고 해도 논술은 논술 100인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등급을 보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전형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느라 화면을 좀 아까 빨리 넘겼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 2 여기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부분도 좀 봐주시면요. 3학년 6월 학평이 수학이 4등급 이하일 경우, 지금까지는 제가 내신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의고사 위주로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는 2학년까지이지만 3학년 올라가서 6월 학평에서 수학이 4등급 이하로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이 학생도 내신과 무관하게 논술 필수인 학생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예측하냐, 이제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현재 N수생이 포함되지 않은, 그리고 범위가 아직 다 확정되지 않은 2학년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3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3학년 6월에 거의 90%의 확률로 4등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추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등급이면 3학년 6월에 정규 분포에 포함되는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4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이 3.5가 넘어서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수학이 현재 3등급대다라고 한다면 논술은 전략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전형이다, 이렇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 2, 3, 2, 2 요 정도가 인문계 건동홍숙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시로요.
근데 이제 저게 마지노선이에요. 인기학과 말고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우리 자녀에게 논술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3.5에서 6등급 그리고 수학이 4등급이어도 상위권까지 진학이 가능한가? 바로 논술은 이렇게 최저 전형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논술은 최저 없는 대학이 이렇게 인서울, 가톨릭, 경기, 당국이나 광운, 아주부터 상위권대, 연대, 한양대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렇게 최저 없는 학교들은 사실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긴 하지만 경쟁률이 높잖아요.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하나 3위인 인서울 그런 약수령 학교부터 3합 6, 4합 8까지 굉장히 다양한 등급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맞는 그런 대학으로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술 전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요게 제가 작년에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듣고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그 등급을 다 공개해준 고마운 학생들에 한해서 지금 정보를 네,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수능의 등급을 보면 국수, 영탐, 탐이거든요. 수학 1, 2등급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지금 문과 학생들이에요, 다. 특목고고, 일반고고, 재수생이고 수학 1, 2등급은 전무하죠. 없어요. 심지어 저기 맨 위에 있는 서강대 사회과학 계열 최초 합한 학생은 국어가 1등급인데도 수학이 5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걸 조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수학은 다 4, 5, 6 그리고 아니면 공개 불가입니다. 보시면. 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제 1년 뒤에, 1년도 아니죠. 3학년 6월 이후부터 겪어야 될 지금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5점대 후반이든 아니면 공개 불가, 보통 공개 불가는 이제 6이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학생들도 다 합격을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국어도 아무리 수학이 4, 5, 6이라고 하더라도 논술이니까 국어가 1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도 지금 3, 4, 5등급들이 있죠. 아니면 공개 불가까지. 그렇죠. 그래서 논술의 효용성을 얘기할 때 우리 합격한 학생들의 결과만큼 중요한 정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년 이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세 개, 두 개씩 합격한 학생들 보이시죠? 하나 정도 합격하는 거는 우연일 수 있거든요. 어쩌다가 그런데 이렇게 두 개, 세 개 합격한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 논술이 반드시 어떤 필승법이나 연습이 가능한 방법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즘 논술은 저희가 대학을 갈 때처럼 뭔가 학생 개인의 통찰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시험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신춘문예 같은 그런 문학적 글쓰기의 시험도 전혀 아니고요. 요약, 비교, 설명, 평가 같은 오로지 분석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좀 납득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최저 없는 학교만 합격.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놓은 걸 좀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서 원서를 너무 상향으로만 쓰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굉장히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의 확률로 한 등급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사실 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어, 수학이 그렇습니다. 국어하고 수학이 고3 문과 학생들은 거의 한 등급씩 떨어져요.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원서를 접수를 할 때 상향, 적정, 안정을 다 골고루 원서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데요. 여기 지금 최저 없는 학교만 합격한 학생들은 상향, 적정, 안정을 썼을 때 상향하고 적정은 다 최저를 맞추지 못했고요. 그래서 최저 없는 학교들만 합격을 한 겁니다. 근데 논술은 교과나 종합이나 정시로 지원할 수 없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술에서 안정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다른 전형에서는 상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수시 납치가 아니라 굉장히 잘 적절하게 원서 접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결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학생들하고 정기적인 상담을 하기 때문이에요. 모의고사 등급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과, 그리고 매 회차 M스위치의 논술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기적으로 4회 이상의 상담을 하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학생에게 적합한 학교를 제안을 하는 거죠. 그 방법이 굉장히 주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제 보통은. 여기 보시면 상향, 적정, 안정 요렇게 이제 제가 저기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6월 합평에서 두 개 합 5를 맞춘 여학생 국어 3, 수학 4, 영어 3, 사탐 2, 3 이렇게 나왔다면 사실 정시로 인서울은 안 돼요. 하지만 이 친구의 경우에는 지금 상향으로 성대까지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정으로 해도 인서울 여대까지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서를 이렇게 흐트러뜨려서 지원을 하게 돼서 위험의 정도를 좀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면 수시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논술을 위해서 무언가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면 그건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논술은 딱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학기 때까지는 모든 대학에서 다 출제하는 유형들을 기준으로 유형편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풀세트 풀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 자기한테 적합한 대학을 탐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에는 요때는 이제 원서 접수를 한 상태이니까요. 요때는 이제 자기가 지원한 학교의 기출문제만 푸는 거죠. 이렇게 1년 동안의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대로 않는 채로 플랜 B를 잘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비슷하실 거예요. 4시간의 수업 시간 동안 강의하고 논술하고 첨삭하고 그리고 해제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강의가 되죠. 학생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그 선생님을 신뢰하고 이 수업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선생님이 직접 1차 첨삭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첨삭을 할 때마다 학생한테 입시 멘토의 역할로서 상담을 잘 해주고 방향성을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논술 효과 이게 이제 제 수업의 제목인데요. 가깝게는 입시 논술이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멀게 보면 분석력 요즘 문해력이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문해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제시문 분석하는 틀인데요. 제시문을 읽고 쟁점, 핵심어, 근거, 주장, 배경, 관점, 함축, 기본 과정 이거를 뽑는 연습을 계속해요. 그러면 국어 비문학과 사탐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효과와 장기적으로는 문해력 향상까지 그러한 과정 안에서 이제 논술을 플랜 B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뭐 수업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사진을 좀 찍어서 보여드리는데요. 아까 그렇게 제시문 분석도 같이 하고 학생들하고 문제를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칠판 한가득 학생들하고 피드백하면서 개요를 직접 작성을 하고요. 제가 작성한 예시 답안을 주면서 함께 모방을 해 나가는 겁니다. 모든 공부는 기본적으로 암기, 모방, 그 다음에 창의 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교사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거기까지 잘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요 시점에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녀분들한테도 많이 보여드렸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걸 보여드렸을 때 굉장히 제일 와닿하거든요.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을 빨리 자각하고 자신의 그 역량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3.5 이상인가 수학이 4등급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목표로 해서 1년간 계속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직도 6월 이후에 돼서야
원서 쓰고 나서야 논술을 시작하려고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일찍 시작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압도적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우리의 입시가 그렇게 널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리고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빨리 정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해서 목표를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그래서 그 방향에 집중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학생 스스로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좀 학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이따가 홍영용 본부장님께서 오늘 그 입시와 관련돼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1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수업을 개강을 합니다. 지금 고2부터 N수생까지 가장 다양한 폭의 학생들을 가장 최전선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수업을 좀 개설을 하는데요. 요때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런 성과들을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수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해볼 그런 생각을 매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들을 계속 확인하시고 있다. 그리고 네, 질의응답까지 잘 참여를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